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 주말 잘 쉬고 계신지, 예, 시황을 한번 보려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금요일 날도, 주말에도 미국 시장, 또 실적이 잘 나올 거에 대한 기업들이,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의미가 좀 있는 상승이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4월 달에인가요?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그 시장에서도 자, 8월 고점까지 그냥 달리자. 그 전부터 설명을 드렸던 거죠. 일목균형표 상의 변화일, 주봉상으로 말씀드렸을 때 8월 넷째 주에 일목균형표 상의 1기, 2기, 3기 변화일이 모두 잡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변화일이라는 게 꼭 뭐 일어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변화일이 왔다고 해서 꼭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가던 게 내려간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변화일이 왔는데도 바뀌지 않으면은, 뭐 자동차가 악셀레다를 밟듯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상승한다. 그죠? 근데 그 8월 넷째 주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만약, 뭐라고 해야 될까? 이때 변화일에 맞춰서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거나, 반대로 그 전까지는 미국 시장의 상승에 발맞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8월 넷째 주 잡히는 변화일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기간 조정과는 다르게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코스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코스닥도 뭐 별반 다르지 않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화일이라는 게 그 해당 일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가던 방향으로 악셀레다를 밟듯이 자동차가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고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번 변화일에 악셀을 밟을 가능성보다는 예상했던 대로 조정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은 예측의 구간이고 주식은 그때가 되면 대응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월 말이에요. 이제 월 말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게 맞겠죠. 매달 월 말에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미국 시장의 움직임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번 달은 다른 달과는 조금 다르게 현금 비중을 뭐 극단적으로 늘려놓는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조절을 하면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약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미 코스피는 현재도 월봉이 음봉이고요. 다음 달 양봉을 만들면서 고점을 찍어줄 거다. 8월 넷째 주에 고점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예측을 한다면 지금은 매도 관점보다는 내려올 때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렇다고 무조건 여기서부터 이제 날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는 저항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현금화를 하긴 하되 소극적으로 해야 될 종목 안에서만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끌고 가는 모습. 그래서 종목 교체라든가 포트의 교체 뭐 요런 시점으로 좀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 8월 중순 이후 고점을 대비한다는 건 뭐예요? 고점 찍고 내려올 수 있는 뭐 그런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일단 7월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죠? 지난 주말에도 이 실적 기대감에 시장은 상승을 했다고 했죠. 우리나라는요,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이렇게 막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좋게 잘했어. 열심히 일했고 실적도 잘 나왔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한 그날이 고점이 되고 줄줄줄 흘러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최근에. 근데 미국은 조금 현재까지 상황들을 보면 좀 다른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테슬라나 또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이나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몰려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왜? 실적들이 괜찮다고 생각이 됐거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도 시장이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지. 미국 시장이요. 다음으로는 지금 또 최근에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뭐 나스닥이 됐던 다우가 됐던 여기 조정을 받았던 그죠? 조정을 받았던 그때가 뭐냐면 델타 변이가 막 그지? 번지면서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요거가 우려가 돼서 시장이 밀렸으나 결국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 도망갈 때가 절대 아니다. 내려오면 오히려 찬스다. 그죠? 결국에는 백신 접종을 하면 코로나가 확산하는 거는 막지 못해도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계속 확산이 돼도 마스크 벗어. 그리고 경제 재개해.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하고 또 경제와 주식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거하고는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죠? 자, 코로나와 공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맞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이죠. 미국의 주가는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그만큼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가를 따라가 줄지가 의문이었는데 지금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국만큼 강하진 않아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7월 말 8월 초 흐름이 꺾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올라갈 때 현금 비중을 늘리고 하는 게 당연하죠. 월말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강도를 좀 줄인다고나 할까? 그죠? 비중 조절로 하면 되겠죠. 거기다가 버릴 종목들이거나 또는 여전히 우리나라 생각해봐봐. 우리나라는 델타 변이로 경제가 아직 돌아가지 않죠. 지금 지방까지도 이제 3단계 한다고 좀 전에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여행이나 항공, 카지노 등등 관련주들은 반등 줄 때, 그죠? 미국 시장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반등 줄 때 일단 비중을 줄이거나 일단 나가는 게 좋겠지. 물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요, 이거는 어차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나 하락이 악재가 나와서 하락이 줄 때는 어차피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조금 지금 한 달간 상승에 갔다가 고점 찍을 때까지의 상승을 예측 구간이지만 그 한 달간 동안 수익을 내기 위한 종목이나 업종으로는 옳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는 현금화를 요쪽에서 현금화를 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그죠? 지금 시장에 맞는 요구하는 그쪽으로 좀 갈아타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상황도 고려를 해서 일단 요런 애들은 포트에서 올라갈 때 빼서 챙겨 놓는 게 좋겠다. 반대로 시장이 내려올 때는 적극적으로 담아야 되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행이나 항공이나 카지노나 화장품이나 이런 애들은 조금 반등 줄 때 챙겨놓고 그 돈으로 다른 걸 지금 이 시점에서 갈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한바탕 최근에 상승을 쫙 주었다가 조정을 보고 있는 지금 폭염 관련주들.
요런 애들은 다시 내려오면 다시 5일선 쌍봉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단 5일선 위로는 올라가야 돼요. 폭염이 지금 더위가 끝났냐? 그것도 아니죠. 이제 열대야가 또 시작된대. 그죠? 그래서 뭐 요 섹터에는 뭐 선풍기, 에어컨, 제습기 같은 관련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전력난, 그죠? 전력난 관련주로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원전 관련주라든가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여름에 폭염만 있는 게 아니라 비도 엄청 오고 태풍도 무진장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를 비켜서 이쪽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비켜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은 지금 물난리로 난리도 아니고, 그죠? 지금 올림픽 기간에 또 일본 쪽으로 태풍이 여러 개가 또 올라오고 있다. 그죠? 비 피해 관련주 요거 잘 봐야 된다. 여기에는 뭐 농업 관련주, 그죠? 비료 또는 사료 관련주 또는 음식료 관련주, 그리고 재난이 있고 나면 또 항상 뒤에 뭘 해야 돼요? 쓰레기가 엄청 나오겠죠. 쓰레기 처리,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애들 내려올 때, 조정 보일 때 사두면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손과 발 또는요 팔, 다리 이거 이제 다 끊어놨어. 몸통을 먹으러 가야 되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까지도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쇼핑센터가 이제 곧 덤핑을 땡처리를 하는 시즌이 곧 다가오고 있다. 밥상이 이제 다 차려지고 있으니까 가서 골라서 먹기만 하면 된다. 그 시작은 반도체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타자는요 뭐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그게 딱 끝나자마자 요번에 올라갈 때 반도체가 지금 주도를 해서 끌고 가는 거고, 그 다음 타자는 5G. 5G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거는 요런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나온 기사인데, 중국 5G 기지국 100만 개 코앞 5억 가입자를 확보했다. 요거 돈이잖아. 요거 뺏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머스크나 뭐 이런 엉아들이 우주 인터넷 만들고 뭐 그지? 하는 게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5G 관련주들 이제 잘 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타이밍도 괜찮아 보여. 크게 상승한다 보다는요 먹을 폭이 있어. 먹을 폭이 있고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낙폭과대로 대부분 관련주들이요 240선 아래에 내려와 있어요. 그럼 240선 밑에 있는 놈은 보지 말자. 그죠? 보통 보시면은 60선과 그 아래에서 60선과 20이 골든 크로스 이후에 60선 위에서 21이 데드 크로스 주고 내려와야 되는 게 기본인데, 60선 위에서 20이 돌아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 240선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도 충분히 가능한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급하거든. 이거 지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지? 잡아 먹어야지. 밥상의 반찬 중에 하나인데. 자, 다음은 뭐니 해도 지금 시장의 관심은 역시 백신이잖아요. 백신 비롯한 바이오 관련주들일 수 있는데, 이쪽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좀 잘 접근을 안 하는 분야라서 지난 시황3 기승전 백신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에 보시면 거기서 설명드린 종목이 하나 있죠. 그 놈은 내려올 때마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더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최근에 뭔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우리가 그때 했던 얘기들이 슬슬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변동성이 좀 일어나고 있다. 정고점 부근 가봐야 정고점 부근 가면 전후 가면 다시 또 기어 내려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눌러줄 때 60선, 20선 전후에서 살살살 내려올 때마다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긴 텀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한 달 후면은 또
시장 조정 때 같이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시장을 이겨내면서 갈 수 있는 뭐 종목이 될 수도 있겠네. 그죠? 타이밍상으로 보면. 결국은 뭐다? mRNA 백신에서 DNA 백신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최고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 이재용 부장 관련이죠. 이재용 부회장 관련. 8.15 광복절 사면 또는요, 광복절에 사면 또는 가석방, 뭐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죠. 그 기대감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관련주들, 그죠? 뭐 소부장도 될 수 있고, 삼성, 그죠? 뭐 자회사들이나 뭐 이런 애들도 다 관련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애들이 어떻게 먼저 기대감에 먼저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지. 얘네들이 가면요, 우리 시장은 코스닥이 됐던 코스피가 됐던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물론 주도주는 그쪽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걸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좀 소극적으로 하고, 어떻게 얘네 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나머지 특히 델타 변이의 피해 주인 뭐 여행, 항공, 뭐 카지노 이쪽 애들은 올 반등을 줄 때 현금화해서 어떻게 빼서 이쪽으로 지금 넣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번 달 월말만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마감 방송 때 가끔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가? 지금 시대는 M&A다, M&A. 왜? 피라미드식으로요. 탑 몇 개 기업이 문어발시로 기술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그냥 사버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구글 같은 경우도 회사 이름이 A에서부터 Z까지 다 넣겠다. 다 갖겠다. 우리 기업 자회사에 A에서부터 A로 시작하는 회사부터 Z로 시작하는 회사까지 다 갖고 있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삼성도 이제는 시작해야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기업이고 전부 미국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이 M&A 시장을 지금 활발한 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도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걸 결정할 수장이 지금 깜빵에 있다라는 얘기죠. 깜빵에 지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살살 나오고 있다. 뭐 제 생각에도 일단은 절반 이상 또 수감 생활을 했고, 그래서 나오는 것도 지금 타이밍이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엉아들이 원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재용이 찾아간 ASML 올해 핵심 반도체 장비 EUV 40대 생산. 올해 40대. 1년에 몇 대 생산을 못해, 얘가. 한 50대? 뭐, 40대, 50대, 이렇게밖에 생산 못하고요. 올해 40여 대 생산. 2023년대, 3년은 60대로 확대를 하겠다. ASML이라는 회사에서 반도체 핵 장비 중에 핵심인 EUV. 이거 생산도 많이 못해요. 근데 독점이야. 얘네가 독점을 하고 있어. 그죠? 그거 이제, 삼성하고 TSMC하고 장비 확보에 총력을 하고 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의 상징이 EUV 이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와중에 수장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 근데 이거를 그죠? 이거를 어떻게 엉아들은 그래도 삼성에 좀 많이 확보가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재용 사면 또는 가석방 관련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련주 그리고 소부장 그 중에 삼성과 관련된 종목이 더 좋겠죠. 물론 애플 관련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죠? EUV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이런 게 왜 중요하구나. 그죠? EUV 장비는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넣는 노광 공정에 사용된다. ASML이
독점 생산에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 수요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이거 사는 데가 별로 없어. 이거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건 막아놓은 상태죠.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부장이나 뭐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 그 중에서도 또 앞으로 핵심으로 봐야 될 게 DDR5. 요거와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잘 봐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이후 시장에 조정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이제 이거는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8월 넷째 주 고점 찍을 때까지 지금부터 올라갈 때, 시장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포재거리나 뭐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잘 봐야 된다를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내려올 거, 그 이후에 시장의 조정을 만들 수 있는 만한 악재가 뭘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일단 일본의 도쿄올림픽, 이거 자체가 악재죠. 지금 현재는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시면 미국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 중국보다도 약하고요. 우리나라 지수보다도 훨씬 약합니다. 보통 올림픽 특수를 누려야 될 판에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거의 일본이라는 나라가 망해가는 분위기야.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고. 전 세계에 중국 욕 먹고 있고 일본 욕 먹고 있는데 태풍도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 한국을 비켜서. 그지? 신기하죠, 참. 아직 폭염하고 태풍, 지진 등 예고된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 일본에 예고된 건요, 지금 현재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 일어난 것 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이 와중에 이런 자연재해나 방사능 관련한 문제가 터진다거나, 거기에 델타 변이나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 신종 변이 뭐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문제가 터진다거나 이러면 올림픽을 뭐 중도에 중단하는 사태가 나오게 될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만약 그렇게 되면 뭐 증시에 일시적으로라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지? 근데 이런 식으로 악재가 나올 때는 뭐 당연히 매수 찬스다라는 거죠. 내려오게 되면. 자,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왜 이리 망가져야만 하느냐. 마치 뭐 망가뜨리기 위해서 연출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올림픽처럼, 당연히 왜 그럴까요? 당연히 다음에 있을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타켓이라는 거죠. 지금 일본 올림픽이 희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는 엉아들의 신의 한 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은 물 밑에서만 그지? 지난주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사람들 모르게 이미 팔다리 손발 다 묶어놓고 잘라놓고 다 했어. 중국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충돌이 하나 둘씩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제부터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게 주식시장에 크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 문제가 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금융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아직은 미국과 중국의 시장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강도는 다르지. 그런 중인데 요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표면화되면서 드러날 때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시장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도쿄올림픽 폐막은요 8월 8일이에요. 뭐 그 전에 중도에 스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8월 달에는 잭슨홀 미팅, 거기에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어. 여기에서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때가 8월 26일, 28일, 여기가 넷째 주야. 8월. 기술적으로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잡혔던 그때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도 어때요? 8월 26일. 넷째 주. 8월 달에.
근데 증권가에서요, 미국은 아직 금리 인상을 할 단계가 아니다. 제가 뭐 영상으로도 설명드렸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는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거나, 요러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어.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죠?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그건 기업이냐 개인이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얽혀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본적으로는요. 근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할 조건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그죠? 하지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미국이 움직이면, 테이퍼링을 시작으로, 그죠? 그게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 당연히 우리가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예고해드렸던 8월 넷째 주에 일어난다. 요것도 참 신기해. 그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조화를 보이면서 시장이 같이 움직이죠.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 중국과 미국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던 때가 있다 그랬죠. 언제? 트럼프 시절에 무역전쟁할 때. 그때 우리나라는요, 중국을 따라 아래로 움직였다 그랬어요. 미국은 올라갔고 상승했고요. 그때와 달리 미국을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중국이 내려가도 우리가 미국을 따라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게 예컨대 이번에 우리가 8월 달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은 다 같은 방향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표면적으로 뭔가 무역전쟁 2라운드가 시작된다. 이런 기사가 나온던가 아니면 중국 때리기가 이제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중국과 미국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미국을 계속 따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돼버리면, 중국을 따라갈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당장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파동도 여러 번 거쳐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그때 가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그런 일이 예상이 되거나 일어날 징조가 보인다거나 그러면. 그리고 이미 또 있어. 뭐가 있냐면 90% 정도는 철수를 했어요. 어디서? 아프간. 미군이 한 90% 정도는 이미 아프간에서 철수를 했어. 근데 이게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9월 11일 날 마무리를 완전히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왜 9.11 테러 어쩌고 그러면서 날짜도 9.11. 엉아들은요 이런 거 날짜 맞추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의미를 자꾸 부여한다니까 진짜. 자, 그럼 중국 옥죄기가 더 타이트하게 시작된다.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이제 직접적인 중국 옥죄기 때리기 이게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쟁 지역들 가만히 보시면요. 전부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아니면 러시아와 연관돼 있거나 그런 나라나 지역에서 보통 중동이라던가 그죠? 중앙아시아 해갖고 그런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와 친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들, 지역들 이런 데서 그 지도자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다. 거기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종식을 이야기하는 아프간 미군 철수. 이제 끝났어. 그치? 마무리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분쟁 지역이 어디로 옮겨지냐 이거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바로 중국 견제로 바뀝니다. 러시아 견제에서.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있거나 연관이 있거나 이런 지역이나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야. 앞으로는. 예를 들자면 남중국해, 그죠? 그 다음에 대만, 홍콩, 아프간, 신장 위구르, 그죠? 인도, 이미 시작된 거죠. 북한, 뭐 이런 데들도 다 마찬가지다. 흐름을 보셔야 돼요. 바뀌고 있다고. 미국의 견제 대상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도, 그러니까 분쟁 지역이죠. 쉽게 말해서. 그 지역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는 조용히 게임이 거의 다 끝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요. 미군의 아프간 철수로 중국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아예 대놓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왜 신장 위구르가 이슬람이거든. 종교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탄압해. 근데 신장 위구르 옆에 아프간이 붙어 있어. 독립운동을 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아프간에 숨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면 아프간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게 커질 가능성이 커.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래서 요것도 중국 때리기 옥지기에 선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매년 나오고 있는 중국의 대홍수, 산샤댐 붕괴로 뭐 원전이 어떻게 된다. 그죠? 일본의 지진이나 쓰나미가 나오면서 폭풍이 태풍이 와서, 그지? 원전이 또 어떻게 된다거나. 요런 문제. 결국에는요, 기승전, 소형원전. 원전들요, 기존 원전들을 갖다가 자꾸 건들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기후변화가 계속 다양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죠? 요쪽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악재들이 8월, 9월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8월 셋째 주까지는 시장 상승을 즐기자. 그죠? 그 내려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된다. 그죠? 그런데 셋째 주 이후부터는 이제부터 좀 조심하자는 거지.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죠? 8월 말 9월 초를 그냥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관망의 자세로. 어느 악세사를 받고 더 위로 치고 가는지, 아니면 정말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을 줄 것인지, 뭐 인버스를 사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만약에 이때 가격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시장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을 보였다가도. 그거를 꼭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따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내려온다고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현금 만들어 놨다가 막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지 말고 뭐 살까? 박앤세일. 쇼핑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비 딱 해놨다가 뭘 살지. 결국엔 뭐예요? 4차 산업. 얘네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결국에는 또, 그죠?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위에서 만들어 놓은 현금으로 다시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요것도까지도 기억을 해두세요. 만약 그런 우리가 예측한 그림대로 움직여졌을 때. 그죠?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 아마도 기술적으로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장을 보면서 보면 되겠지? 자, 일봉을 볼게요. 120선 아래로 당연히 내려오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여기서 공부를 하나 하고 가자면,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월봉을 요걸로 볼까요? 종목을 볼까요? 종목을 보시면, 얘도 여기 켜져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켜져 있는데, 자,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 외봉을 얘기하는. 시장이 이렇게 지금 쫙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올라가고 있는 중에서, 요 빨간색 선은 6개월 선이니까 일봉상 121선이랑 비슷하겠죠. 그쵸? 120선과 비슷하다.
그러면 6이니까 12. 중심선. 우리 중심선을 11을 놓으니까 중심선과 얘가 자꾸 이격이 벌어지는 상황이야. 자꾸 위로 가면서요. 계속 확산하면서 위로 가고 이제 상승하면서 위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요 6개월 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아까 시장이 요번에 조정을 보면 120선 밑으로라고 했잖아. 6개월 선 밑으로 내려온다. 밑으로 내려오면요. 땡큐예요. 왜? 첫음봉이고 캔들로도 첫음봉. 그 다음에 이평선으로도 어차피 내려오면 외봉이요. 외봉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내려오죠. 내려왔는데 잽싸게 확 다시 올리죠. 요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내려와도 어떻게 다시 급하게 강하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시장도. 그게 왜 나오냐? 이거 보시면 요런 흐름인 거죠. 요런 흐름.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우리는 다시 기어 내려올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 시장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장과 반대로 윗방향, 우리는 아랫방향. 향후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왜? 금리 인상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중국과 그리고 그 시점은 중국과 미국이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거 말고 그러니까 요번에 8월 달에 뭐 잭슨홀에서 테이퍼링을 언제부터 하겠다 이거 말고요. 실제로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거, 돈을 푸는 거를 탁 멈추는, 그지? 줄이거나 멈추는 그 타이밍쯤 되면 어떻게 돼?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뭐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얘기인 거죠. 그죠? 요 내려오는 타이밍이요. 자, 일봉상에서 보면 여기가 언제냐? 쭉 볼까요? 120선 밑으로 내려오는 타임. 일봉. 그치? 일봉상에서 120선 밑으로. 여기에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 가격 조정 다운 가격 조정. 여기 내려오면요.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얘뿐만이 아니라 뭐 보통 카카오 뭐 잘 가는 거 있잖아요. 잘 가는 거 이런 애들도 다 마찬가지야. 카카오가 됐건 네이버가 됐던 아니면 DB 하이텍이 됐건 이렇게 잘 가다가 첫음봉 주고 아니면 외봉 주고 첫 번째 5일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왔다가 어떻게 다이렉트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뭐 DB 하이텍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훅 내려왔다가 훅 다시. 왜냐면 6개월선 밑에 안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안 올라가면 다시 6개월선 위로 빨리 안 올려보내면 6개월 걸려. 그 밑에서 놀아야 되는 게. 그래서 내려오더라도요 바로 다음에 다 올려버리죠. 내려와도 바로 끌어올려버려. 이런 식으로. 거기가 전부 뭐냐? 여기입니다. 120선 밑으로 이렇게 확 조정 보였을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120선 밑으로 조정 보였을 때. 답변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종목에다가 응용해도 돼요. 자, 5일선 매매를 응용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빨리 땡겨 놓는다. 빨리 다시 올려놓는다. 그쵸? 그런 애들은 세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 밑에서는요. 그냥 사두면 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패턴이 나오다 하더라도 결국엔 쌍봉주로 올라가야 돼. 근데 어떤 게 세게 가느냐? 빨리 끌어올려 놓은 놈. 그런 놈들이 세게 올라간다. 그죠? 어떤 거든 다 똑같습니다. 어떤 거든 시장도 똑같아요. 시장도 똑같아. 뭐 코스닥 볼까요? 120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바로 월봉 볼까요? 내려오면요 바로 끌어올려. 내려오면요 그 캔들에 바로 끌어올려놔버려. 요래면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요 두려워할 게 없다. 외봉이다. 이평선으로도 캔들로도 전부 외봉이다. 겁먹을 거 없다. 그죠? 기술적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시장의 흐름으로도 보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조정이 나오면 아마도 120선 아래로 내려올 가격 조정이 되겠죠. 여기서 공부를 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결국은 월봉 6개월 선이 외봉 매매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5일선 외봉 매매 하듯이 6개월 선 가지고 월봉 갖고 외봉 매매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게 빨리 올라온다? 내려갔다가 그 봉에서 월봉이니까 가능하죠. 또는요, 그 다음 봉에서 올라오거나 빠르게 올려놔야 돼. 다시 제자리로.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요번에 겁먹을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고 올라올 때 빠르고 강하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시장이 강하게 각도가 세기 때문에 그래. 올라가는 각도가. 그죠? 그럼 내려와도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기억 딱 해두세요. 버블은요, 언제 터지냐면 적어도 지금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아야 돼. 고금리에서 터진다니까. 여전히 시장은 살아있다. 금리 인상을 한 번도 안 했고 아직 할 타이밍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문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한 번, 두 번 올렸다고 버블 터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시장의 기준은 미국을 보되, 미국 시장을 보되, 우리 시장과 미국이 동조화일 때는 미국 보면 되지. 근데 반대로 움직일 때는 이제 우리 시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를 어느 타이밍에 잡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다시 되돌리느냐,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미국은 빠르게 올려놨는데 우리는 막 흐지부지하게 몇 개월씩 걸려버린다 밑에서. 이러면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구나. 그지? 그때부터 이제 보시면 돼.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 예측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실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응 영역으로 바뀌겠지. 그죠? 근데 요런 순서에 따라서 예측한 구간에서 올라갈 때는 어떤 업종이나 이런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내려올 때는 전반적으로 현금 비중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업종은 설명드렸지만 종목은, 관심 종목이라든가 좀 어떤 걸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관련, 업종의 종목들 설명이나 관심 종목은 투자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해버리면 수천 명이 봐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이제 떠들지 않고, 왜냐면 이건 한 달짜리 한 달밖에 안 남은 마지막, 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마지막,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종목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 그죠? 그리고 유튜브 우리 채널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 정도 하고만 공유를 하는 걸로 하고, 그렇다고 걔네들이 다 잘 간다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종목을 조금 더 압축하고 설명드리는 그 영상은 따로 만들어서 제가 수강생분들하고 멤버십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오늘 새벽이든 천천히 봐도 돼요. 어차피 다음날 내일 우리 시장은 또 떠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챙길 것들만 일단 챙겨놓고요. 조정 눌러줄 때 사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강생분들은 A 프로 마감 방송란에 제가 영상을 올려놓을 거고요. 유튜브는 그냥 그 멤버십 분들 보시는 대로 커뮤니티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그냥 영상을 이용하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 없으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어. 꼭 8월 넷째 주에 고점을 찍고 변화일은요 그 전후로 찍는 경우도 있어. 하루 캔들 한두 개 정도 차이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꼭 그때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 그지? 그런 건 알 수 없어.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대비한다고 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특히 리스크에 대해서. 그죠? 포트 정리 이번 주에
잘 해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비중 조절도 잘 생각해서 뭐 무조건 주식 100% 이것도 안 되고 무조건 현금 뭐 월말이니까 현금 많이 만들어 놓자 이것도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적절한 선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끔 계좌 상황에 맞게끔 조절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황은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또 변화가 일어나거나 할 때는 또 다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겠지만 일단 직접적인 좀 압축해 놓은 종목에 대한 영상은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 더워 죽겠는데 좀 시원하게 쏴붙이는 시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들 하셨고 성공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리스크 대비는 계획대로 슬슬 해가면서 8월 중순 이후부터 해가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전부 화이팅입니다.